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피땀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피땀 흘리다가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혼 7년 만에 시험관으로 낳은 딸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기 때문일까요? 딸이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우리 딸이 남편이 반대하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사실 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남편이 늘 이런 식으로 말하긴 했었어요. 다른 애들은 이미 취업했다고 하던데 넌 왜 깜깜무소식이냐? 좋게 말할 때 소설가 될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다. 남편이 이러면서 글이 정 쓰고 싶으면 출판사나 신문사 같은 곳을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딸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난 소설가가 될 거야. 글을 쓰면서 살고 싶어. 아빠가 문창과 가는 것도 반대해서 국문과 갔는데 왜 그러는 거야? 딸이 이러니까 저는 또 둘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까 봐 걱정됐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에휴,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세상의 글쟁이들 다 배고프다. 글은 나중에 써도 되니까 일단 회사부터 들어가라. 딸이 남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결국 딸이 고집을 부려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웹소설인가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몇몇 작품이 온라인에 올라가긴 했지만 조회수는 바닥을 쳤고 그마저도 금방 잊혀졌어요. 결국 딸이 출판사에서 교정교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매번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뭐랬냐? 글쟁이는 다 배고프다고 했잖아. 그 시간에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하지. 이게 다 무슨 고생이냐? 남편이 이러니까 딸의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아버지의 비난에 참을 수 없었는지 딸이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아빠, 나도 알아. 소설가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확 터질 수 있는 거라고.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빠는 왜 내가 하는 일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지를 않는 거야? 딸이 이러면서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확 터진다? 언제?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2배, 10배는 더 후회하게 될 테니까. 남편까지 이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딸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꿈을 지키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고, 남편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길을 강요하면서도 딸의 태도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서 둘 사이가 아예 틀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늘 딸한테 교회를 가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이런 식으로 한사코 거절했었어요. 아빠, 난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에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시간에 글이라도 한 줄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딸이 이러면서 자기는 빼고 교회에 다녀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힘들면 교회에 가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인생을 여기서 더 망치고 싶냐? 이래놓고 점이나 보러 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이 이러면서 딸이 기도도 안 하고 부모 말도 안 들으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런 식으로 더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점 보러 다니겠어?
아빠한테 털어놓는 것보다 전 보는 게 나한테 위안이 되니까 그런 거겠지. 딸이 이러면서 남편의 참견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뭐? 전 보는 게 위안이 된다고? 그게 무슨 위안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 왜 미신에 의지하는 건데? 남편이 이러면서 딸이 하고 다니는 짓이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뭘 믿지 말아야 할지는 내가 결정해. 하는 일이나 종교나 뭐든 간에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말라고. 딸이 이러니까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골이 깊어졌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교회에 가자고 설득했지만 딸은 점점 더 완강하게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딸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했죠. 한 번만이라도 나랑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빠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남편이 이렇게 사정하기까지 했지만 딸은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어요. 게다가 딸이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만해, 아빠. 난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니까?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교회에 다니면 도대체 뭐가 변하는데?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이 끊임없이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딸이 반항심이 생겼나 봐요. 딸이 일부러 교회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남편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말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딸이 더한 행동을 했어요. 예배당 안에서 갑자기 가방을 열더니 타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딸한테 나가자고 이야기하길래 저도 얼른 같이 나왔죠. 교회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아빠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따위 짓 할 거면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나중에 제발 같이 가자고 말해도 같이 다닐 생각 없으니까 여기 근처는 올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이 이런 식으로 씩씩대고 있는데 딸도 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번만큼은 말대꾸하지 않길 바랐는데 딸이 이러는 걸 보고 한숨을 쉬고 말았어요. 내가 바라던 바야. 난 아빠가 나한테 교회 이야기 그만하기 바라서 이런 거라고. 아빠가 나한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딸이 이러니까 남편이 말없이 딸을 쳐다봤고 딸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더 이상 딸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대신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어요. 남편이랑 딸이 저 때문에 만나도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는데요. 그런 우리 남편과 딸의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예비 사이였어요. 저도 제 딸이지만 어떻게 우리 딸같이 자유분방한 애가 예비 사이처럼 반듯한 사람을 사귀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딸이 어릴 적보다는 훨씬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딸이 남편이랑 있는 걸 보면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기도 해요. 딸이 남편이랑 붙기만 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서 기가 다 빨릴 지경이었어요. 예비사에도 그런 싸한 분위기를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딸이 저한테만 예비사회를 소개시켜주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권유했거든요. 혜진아,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만 남자친구를 소개시키면 되겠니?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아빠한테도 네 남자친구 소개시켜줘라.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관심 없는 척하고 있었지만 제가 딸 남친 얘기라면 내심 궁금해하는 눈치였거든요. 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설득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참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누가 봐도 사이가 안 좋은
냉담하고 싸한 부녀 관계인 걸 팍팍 티내는 거예요. 그때 참 민망했었는데 예비 사이가 먼저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덕분에 그 자리가 좋게 마무리됐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 예비 사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예비 사이랑 이미 몇 번 만난 후였기 때문에 서로 번호 교환도 했었으니까 연락이 된 거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비 사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다 건네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따로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혜진이랑 장인어른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비 사이가 이러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는데 예비 사이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혜진이랑 장인어른 사이가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이가 제 앞에서 우리 아빠가 고지식하고 갑갑한 인간이라고 투덜댔는데 은근 신경 쓰는 게 느껴져서요. 장인어른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이러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니까 마음 쓰는 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툴툴 댔었거든요. 우리 남편도 똑같아. 서로 가족이니 좋게 지내면 되는데 아유, 진상들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마음 같아서는 화해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도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힘들다. 제가 이러면서 외식 가서 싸웠던 얘기를 막 꺼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사이가 이런 제안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 아버님하고 만났을 때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넷이서 같이 등산을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 남편이 그걸 수락할까 싶었거든요. 저야 예비 사이랑 많이 가까워졌다지만 남편은 이제 고작 한 번 봤을 뿐인데 넷이서 등산하자고 하면 남편이 받아들일까 싶었어요.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 거랑 등산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는데요. 아유, 우리 넷이서 등산 간다고 하면 가겠어? 바로 안 가겠다고 할걸? 딸은 몰라도 우리 그이는 니들끼리 다녀오라고 할 거다. 제가 이러면서 예비 사이에게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이가 웃으면서 이리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설득할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아버님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비 사이가 워낙 자신만만하게 답하길래 제가 남편 번호를 알려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딸이랑 당신이랑 다 같이 등산 가자고 하더라. 이번 주 주말에 가져가던데 그때 약속 없지? 남편이 이러면서 약속 없으면 같이 산 타고 오자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감탄했었어요. 저 고지식한 인간도 구워 삶았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다 같이 등산을 하러 가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만 아주 차디 차더라고요. 역시 좋은 자리를 마련해도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구나 싶었죠. 그런데 하산하는 길에 예비 사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 우리 그냥 먼저 가버려요. 두 사람만 있을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 둘이 억지로라도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예비 사이가 이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앞질러서 가버렸어요. 남편이랑 딸이 뒤에서 막 부르면서 따라오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가로막혀서 쉽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딸을 업은 채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얼른 다가가며 이렇게 물었는데요. 글쎄 다쳤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친 거야? 아유, 또 내려오면서 서로 싸웠지? 말싸움하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다친 거 아니야? 제가 이러면서 속상해가지고 딸 상태를 얼른 살펴봤거든요. 근데 딸이 울먹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기 싫으니까 얼른 엄마랑 오빠 따라잡으려고 앞서서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살짝 삔 것 같아. 내가 걸을 때마다 아파하니까 아빠가 업어줬어. 딸이 이러니까 남편도 뭔가 울컥한 표정이더라고요. 게다가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걸어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빠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그러다가 각자 서운했던 점들을 털어놓게 됐는데 아빠가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고 글 쓰는 일 그만두라고 했던 걸 사과했어. 나는 또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짜증냈던 거랑 교회에 일부러 노출 있는 옷 입고 가서 타로카드 들고 가서 미안하다고 했고. 딸이 이러길래 제가 등을 토닥여주면서 그래, 아빠랑 화해하고 네 몸 멀쩡했으면 됐다. 일단 치료받으러 가보자고 했는데요. 그 길로 바로 딸이 병원에 들린 다음에 깁스를 하게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볼 때마다 죽상을 하고 있던 딸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딸이랑 남편이 사이가 괜찮아졌죠. 물론 둘 다 의견 차이가 극과 극인 편이라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 후로도 종교랑 가치관 문제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예비 사이가 딸과 남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의 사이를 풀어주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그 이후에도 우리를 자주 찾아뵈면서 남편하고도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웃기게도 딸이랑 남편 둘 다 예비 사위한테 연락해서 서로에게 불만인 점을 하소연하는 거 있죠. 예비 사위가 딸한테는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남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왜 그러신데? 그래도 부모라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그렇게 듣지 마.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 신경도 안 쓸걸? 예비 사위가 이러니까 딸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나 봐요. 투덜대는 소리가 쏙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사위가 남편 앞에서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슬쩍 딸 편을 들었대요. 장인어른이 맞는 소리 하셨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쓰는 웹소설이 잘 안 되다 보니 고민이 많아서 점에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도피처가 있잖아요. 이 또한 고난과 역경일 수 있으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은 점에 저렇게 매달리지만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같이 교회에 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혜진이가 좀 부족해도 예쁘게 보고 감싸주세요. 예비 사위가 이러니까 당연히 남편 마음도 풀어졌죠. 심지어 남편이 예비 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종훈이 그놈이 참 괜찮은 놈이야. 처음엔 그저 그런 놈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네. 인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우리 딸이랑 결혼시키면 딱이겠어. 남편이 이러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수긍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비 사위가 중간다리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서 집안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했었죠. 그 후로도 예비 사위가 저랑 남편한테 참 잘했어요. 어느 날은 예비 사위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이런 약속을 잡게 됐어요. 장모님,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놀러 가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데리고 가고 싶은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인데 토요일에 꼭 가보게요. 근데 그날 남편이랑 딸이 선약이 있어서 제가 예비 사위를 따라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랑 예비 사위는 딸 없이도 만날 만큼 서로 친해진 상태였거든요. 카페 분위기도 좋고 바깥 풍경도 좋은데 차 맛도 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아, 어머, 여긴 어쩌다 어떻게 알게 된 곳이야? 세상에 이런 카페도 다 있구나. 이런 곳 있는 줄 알았으면 자주 오는 건데.
제가 이러면서 예비사이랑 오니까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예비사이답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도 종종 오곤 했던 카페라서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어요? 아트센터 수업 있으시지 않아요? 분명히 수업 들으러 간다고 하고 나가셔놓고 왜 카페에... 예비사위가 이러니까 예비사 부인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비사 부인이 예비사위랑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강사님이 아프셔서 휴강이라고 하시는 바람에 여기서 약속 잡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널 마주칠 줄은 몰랐네. 옆에 분은 누구셔? 예비사위가 엄마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예비 사부인이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중하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종훈이 어머님 되세요? 그럼 저한테는 사부인 되시겠네요. 종훈이 여자친구 혜진이 엄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어요. 예비 사부인이 도깨 눈을 뜬 채로 이런 식으로 막 뭐라고 했거든요. 뭐? 너 아직도 걔랑 만나고 있냐? 내가 분명히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엄마 말 무시하는 거야? 엄마 말이 말 같지도 않았던 거지? 예비 사부인이 이러길래 저도 엄청 당혹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부인이 심지어 우리 딸에 대해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웹소설 나부랭이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웹소설이면 수준 높은 순수 문학도 아니고 수준 낮은 젊은 애들이 보는 쓰레기 문학 아니야. 그만 만나라고 하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웹소설 나부랭이 엄마까지 만나는 거냐?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예비사부인이 이러면서 예비사위한테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깔이 획 돌아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올딸이 지금 여기 없어서 망정이지 그런 망언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엄마인 내가 이렇게 버젓이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경우 없는 짓 아니에요? 제가 이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니까 예비사 부인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니까 쪽을 줄 수밖에 없죠. 지능이 딸려서 내가 헤어지라고 해도 안 헤어지는 거 보세요. 나한테 한번 큰 코 다쳐봐야 우리 아들 놔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라고 전해주세요. 예비사 부인이 이러면서 우리 딸 조건을 좀 생각하래요. 자기 아들이 100배 아깝다는 소리를 해대서 제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았어요. 이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나도 당신네 같은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고요. 우리 딸한테 전화나 문자로 함부로 욕하거나 막말하면 당신 고소할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사부인 얼굴이 불그락 변해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딸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는데요. 혜진아, 예비사부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욕하거나 막말한 거 있어? 전화나 문자 싹 다 나한테 넘겨라. 나 이대로 못 넘어간다. 이 사람 참교육해줘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제가 이러면서 예비 사부인 때문에 결혼 못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울 딸이 이런 식으로 황당해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엄마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었어? 오빠랑 단둘이 카페 간다고 해놓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듣고만 있었는데 예비 사부인이 진짜로 우리 딸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한 말이 있는지 뜨끔하는 거예요.
예비사 부인이 제 핸드폰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우리 딸한테 악을 질렀어요. 너 나랑 전화한 거나 문자한 거 넘겨주기만 해라. 만약에 니네 엄마한테 넘겨줬다가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랑 계속 만나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 이렇게 호통친 다음에 카페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우리 딸이 그 집안에서 반대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 딸한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뭐 저런 것이 다 있냐 성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주변이 시끄럽길래 아유 됐다.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우리랑 엄청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딸한테는 예비 사돈이 어떻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예전에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요. 혜진아, 근데 왜 너는 예비 사부인이나 예비 사돈 이야기를 안 하냐? 나중에 시부모님 될 분들 본 적이 있어? 어떤 분들인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종훈이 부모님이면 좋으신 분들일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떠볼 때마다 딸이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뵌 적 있는데 그 뒤로는 뵌 적이 없어. 남친 부모님이 워낙 바쁘시기도 하고. 맞아. 엄마, 오빠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대당하고 있을 줄이야.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예비 사이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죠. 종훈아, 왜 결혼 반대당하고 있는 걸 말하지 않았어? 이런 건 전부 다 공개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이러면서 이 상태로 결혼하려고 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니까 예비 사이가 우물쭈물 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집안 조건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원래 공무원인데 사고로 퇴직하게 되셨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공무원이어도 성에 안 찰 집안인데 심지어 사고까지 당해서 퇴직을 했냐면서 엄청 안 좋아하셨어요. 딸이 이렇게 반대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됐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시집살이 당하는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딸이 약속이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하니 우리도 돌아가자고 했어요. 집에서 전부 다 앉혀놓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한 다음에 딸이랑 예비 사이한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쪽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우기거나 무작정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둘이 아주 굳건했어요.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난 오빠 아니면 안 돼. 엄마랑 어머님이 반대해도 결혼은 할 거야. 난 오빠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러지 마, 엄마. 딸이 이러길래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사이도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 안 시켜주면 영 끊겠다는 결심도 있어요. 여차하면 엄마는 빼고 결혼해서 시집살이 없게끔 할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딸이랑 예비 사이가 이런 식으로 굳은 결심을 했다는데 어쩌겠어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포기하고 이렇게 대꾸했었죠. 그래, 니들이 한번 부딪혀보고 한계까지 겪어본 다음에 나한테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든 예비 사부인이 설득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하든 결론이 나면 말해줘라. 그러니까 딸이랑 예비 사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딸이랑 예비 사이가 헤어졌다는 소리 없이 조용히 잘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사이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상견례 자리를 잡았어요. 식당을 급하게 알아보고 예약하느라 이날 모이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예비 사이가 이러면서 상견례 자리를 후다닥 처리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뭐? 그 강경하시던 분들이 허락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상견례 자리를 잡았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구나. 다행히 그날 시간이 되긴 하다만 뭐가 어떻게 된 거니?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예비 사위가 말끝을 흐렸어요. 설마 했는데 예비 사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빠는 찬성을 하셨는데 여전히 엄마는 설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견례 자리부터 잡았는데 그냥은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엄마한테는 외식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사위나 예비 바깥사돈이나 의외로 무대뽀 행동파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예비 사위가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까지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엄마가 저한테 선자리를 자꾸 강요했었어요. 제가 안 가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엄마가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소개하고 억지로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식당에 있어서 예약을 했으니까 엄마 보고 나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당연히 엄마가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요. 지 여자친구 좋다고 소개받는 자리 질싹하던 놈이 갑자기 퇴세 전환을 했으니 웬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예비사의 말대로 예비사부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사위가 예비사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 반대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우기고 속상하게 한 점이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이러다가 엄마랑 영영 멀어질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엄마한테 죄송해서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 문제로 속 썩였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 등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비 사위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알랑방귀를 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사부인이 이런 식으로 좋아하면서 대꾸했대요. 아유, 웬일로 얘가 정신을 차렸대? 그래, 내가 밥 먹으러 갈게. 어디 식당 예약했니? 격식 있는 곳이라서 잘 차려입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예비 사위가 예비 사부인을 능그렁이같이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죠. 그래도 되는 거니? 사부인이 상견례 자리인 거 알고 엄청 화낼 것 같은데 나중에 일이 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이러면서 예비 사부인이 격분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사위가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말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요. 걱정되시겠지만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예비 사위가 이런 식으로 남편이랑 저를 설득시키니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비 사위에게 이렇게 대답했었죠. 알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예비 사위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줘야지. 상견례 날짜랑 장소 알려줘. 남편이랑 같이 늦지 않게 갈게. 제가 이러니까 예비 사위가 상견례 날짜랑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 남편이랑 제가 혹시나 늦을까봐 일찌감치 나왔는데 중간에 접촉사고가 나서 상견례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둘러 들어가니 딸이 예비 사부인한테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예비 사부인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끝도 안 되는 년이 겁도 없이 여기 와? 내가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했지? 아들이랑 오랜만에 외식하게 될 줄 알았는데 글쟁이 나부랭이 년이 또 설치고 앉아있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니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니? 내가 우습다 이거지? 나한테 혼쭐 나고 나서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나갈래?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당연히 저랑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예비사부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예비사부인한테 성큼성큼 다가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사부인,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 딸한테 손찌검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예비사부인이 소리 지르는 저를 노려보다가 제 옆에 있는 남편이 힐끗 본 순간 엄청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소변 누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비 사부인 치마가 해기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는데 예비 사부인도 창피한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비 바깥사돈이 나서서 이러는 거예요. 저 잠시만 와이프랑 차에 다녀와도 될까요?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일단 저희 빼고 식사하고 계셔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하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예비 사부인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예비 사위가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화재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친 것 때문에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겼어요. 치료를 했어도 감각 문제로 요실금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간혹 저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실수할 때를 대비해 차에 여분의 옷을 두고 있어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낯이 익네? 이상하다. 사부인을 본 순간 딱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 분명히 처음 본 분인데 왜 그런 느낌을 느낀 거지? 남편이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요. 뭐가 낯익어? 어디서 본 적이 있나?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 당신이 사부인을 만났을 리가 없잖아. 아님 스쳐 지나가다가 봤으려나? 제가 이러고 있는데 예비 사부인이랑 예비 바깥사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설마 하는 눈빛으로 예비 사부인한테 이리 묻는 거예요. 혹시 제가 소방관 일할 때 사부인을 구해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제 생일날 구했어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놀래서 예비 사부인이 무슨 사고를 당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좀 당황스러워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때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 사돈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예비 사부인을 구해준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다니 놀라고 있었거든요. 예비 사부인이 맞다고 하자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분이 맞으셨군요. 잘 살길 바랐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위험한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셨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랐는데 다시 만난 사모님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이렇게 남의 귀한 집 딸에게 손찌검 하라고 구해준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엄청 쩔쩔맸어요. 게다가 예비 사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을 부디 잊어주세요.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신 분의 따님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예비 사부인이 이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냉소를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직언을 날렸어요. 사부인께서는 말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소방관이 아니었다면 남의 집 딸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비사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내질렀어요.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는 집안과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이런 집안으로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딸을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부인이 털썩 주저앉더니 우리 남편 바지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짜 제가 큰 죄를 띄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울면서 매달리더니 우리 딸한테도 머리까지 숙이며 사과했어요. 결국 남편이랑 제가 나서서 말렸는데도 예비 사부인이 끝까지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그만하세요, 사부인. 알겠어요. 저희 안 갈게요. 계속 상견례 자리 이어서 할 거니까 이러지 마세요. 바닥에서 이러지 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후에야 예비 사부인이 간신히 바닥에서 일어났는데요. 예비 사부인이 우리 남편을 보고 나서 우리 부부한테 겁나 공손해졌어요. 얼마나 공손했는지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죠. 심지어 상견례 중간에 딸한테 또 사과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딸 옆으로 가더니 무릎까지 꿇은 채로 이랬어요. 혜진아, 내가 결혼 반대해서 미안하다. 예비 며느리 너라면 언제든지 결혼해도 좋아. 내가 너한테 말로 상처 준 거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내가 한 짓은 부디 잊어주라. 응? 예비 사부인이 이러니까 딸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심지어 딸이 예비 사부인에게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까 사과 받았잖아요. 그만 사과하셔도 돼요. 무릎 꿇는 것도 그만하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딸이 이랬는데도 예비 사부인이 계속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 옆으로 와서도 넙죽 엎드린 채로 이랬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의 부인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님한테 글쟁이 나부랭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면서 무시하고 헐뜯어서 죄송해요. 카페에서 한 말이나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 전부 다 사죄할게요. 제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180도 바뀐 예비 사부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죠. 애초부터 예비 바깥사돈이랑 우리 부부는 결혼을 허락했었잖아요. 예비 사부인이 결혼 허락하겠다는 입장이니 우리 딸이랑 예비 사이가 결혼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단순히 공손하다기에는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가끔씩 예비 사부인의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비 사부인이 떨 이유가 없어서 제 착각인가 했는데 우리 남편이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비 사부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부인이 갑자기 저렇게 저 자세로 나오는 거야.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거든. 남편이 이러면서 예비 사부인이 어지간히 이혼당하기 싫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그건 또 뭔 소리야? 소방관일 때 사부인 구해준 거 말고도 또 만난 적 있어? 개인적으로 따로 알고 있었단 소리야? 제가 이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비 사부인 있잖아. 그때 상간남이랑 같이 있었어. 그때 펜션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예비 사부인이 예비 바깥사돈한테 친구랑 같이 펜션 간다고 하고 상간남이랑 같이 갔었나 봐. 물론 예비 바깥사돈을 속이기 위해 실제 친구랑 같이 간 건 맞더라. 다만 거기에 상간남도 꼽살이 낀 형태였어.
남편이 이러면서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꾸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 아무리 당신이 예비사부인을 구해줬다고 하는데 그냥 소방관으로서 구해준 사이일 뿐인데 이런 자세한 사정까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 일단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예비사부인과 만난 건 펜션에서였어. 그 펜션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내가 출동을 간 거야. 예비사부인이 사고가 났을 때 상간남이랑 있었는데 나한테 제발 내 남자친구도 구해주세요라고 울고불고 하더라고. 알겠다, 구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순간 불이 붙은 상간남이 창문 밖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즉사를 했어. 결국 상간남이 병원에 실려가는데 예비사부인이 따라가려고 하더라고. 남편이 그러는데 예비사부인이 이때 워낙 소란이니까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예비사부인 일행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조용히 윽박질렀대요. 너 그러다가 남편한테 걸려.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면 일 커지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갈게. 그래서 일행 중 한 명이 보호자 신분으로 대신 가지고 나머지 일행들이 놀러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경찰이 와서 예비사부인 일행한테 친구분들이냐고 물어봤대요. 예비사부인 일행들이 예비사부인 눈치를 한번 보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누가 불질렀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예비사부인이 눈물 콧물 짜면서 이렇게 애원했대요. 불지른 놈 잡아주세요. 실수로 했든 고의로 했든 간에 벌 좀 주세요. 우리 자기 어떡해요. 난 우리 자기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비사부인이랑 그 일행들이 난동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 남편 뇌리에도 강렬하게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부인도 이때 우리 남편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거죠. 우리 남편이 잠시 화장실 간다며 밖에 나갔을 때 예비사부인도 자기도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서 룸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비사부인이 우리 남편한테 애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빌었대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 그이가 알면 안 돼요. 우리 그이가 알면 100%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만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비밀 지켜두시면 뭐든지 할게요. 예비사부인이 이래서 우리 남편이 예비사부인의 올가미를 잡았던 거죠. 그 자리에서 남편이 예비사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놨다고 하는데요. 우리 딸이랑 와이프한테 사과하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 제대로 사과해야 비밀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비사부인이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남편이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니까 무릎 꿇고 오버를 하면서 우리한테 또 사과를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어찌나 얼척없던지. 그래도 우리 딸이랑 예비 사이가 서로 결혼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그 뒤로 우리 딸이 사위랑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부인이 그 뒤로 우리 딸이랑 우리 집 식구들한테 정말 공손하게 굴더라고요. 결혼식 날에 우리 딸이 신부 대기실에 있었는데 사부인이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빌빌대는 거예요. 결혼 너무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내가 봤던 신부 중에서 제일 예뻐. 그동안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 다 후회하고 있다. 너한테 상처 준 거 평생 마음에 두고 살게. 사부인이 이러면서 저희 가족들 눈치를 쭉 살피더라고요. 바로 그때 딸이 쓰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동안 힘들긴 했지만 잊으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는 충분히 받았으니 그만하셔도 돼요.
딸이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이야기만 나누자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부인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굴더라고요. 혜진이 네가 너그럽게 봐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며느리 너한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이제부터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대할게. 우리 가족이 된 이상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어. 사부인이 이렇게 너무나도 공손하게 말하니까 딸 마음이 조금 풀렸나 봐요. 딸이 살짝 온화해진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한 가족이 됐으니 남편은 물론 어머님, 아버님 모두 다 잘 챙길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편하게 해주세요. 딸이 이러면서 이제 결혼하지 않았냐며 부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될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자. 우리 며느리랑 친해지고 싶다. 그 후에 사부인이 저랑 남편한테 다가와서 어색하게 눈치를 봤죠. 사부인이 그러다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예쁜 딸이랑 결혼하게 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 아들이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장가 보내는데 돈을 더 보탰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나중에 큰돈 생기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를 위해 쓸게요. 사부인이 이러길래 남편이랑 제가 눈을 한번 마주쳤어요. 그래서 전 무덤덤하게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사부인이 무리해서 돈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딸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사부인에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이미 혜진이에게 상처 준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도 와이프랑 똑같이 지켜볼 거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니까 사부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굽신거렸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앞으로는 혜진이에게 더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이를 제 친딸처럼 여기고 잘 챙겨줄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도 마무리될 무렵 딸이랑 사위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편이랑 저랑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죠. 그렇게 딸과 사위가 떠난 뒤 남편이랑 제가 사부인이랑 바깥사돈한테 다가가서 말했어요. 사부인,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끝났으니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꺼내자 사부인이 순간 긴장한 듯 입술을 떨더라고요. 사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렇게 답했어요. 사부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혜진이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할 거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들보다 혜진이를 더 챙길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지 않았죠. 우리가 사부인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숙이고 들어오는 게 다 보였거든요. 이미 여러 차례 딸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왔던 사람이라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뒤통수를 치고 다시 돌변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부인, 결혼식이 잘 끝났다고 해서 우리 혜진이한테 했던 일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혜진이한테 상처 주는 일이 다시 생기면 전 그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부인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힐끔힐끔 바깥사돈 눈치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혜진이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사부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에서 두려움이 묻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경고가 사부인한테 확실히 와닿은 모양이었어요. 남편 역시 제 옆에서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더 했죠. 우리 혜진이는 며느리이기 전에 제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부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혜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엔 사과를 받아줬지만 2번은 없을 겁니다. 남편이 꺼낸 말에 사부인이 명심하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수그렸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게 될 때 저처럼 확실히 참교육해주고 경고한 다음에 들이시길 바랄게요.